인간이 하늘을 날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대머리라면 좀 나을까요? 야구 선수가 유리할까요, 그러면? 야구 보세요. 야구는 가끔씩만 봅니다. 야구 선수들 체형이 다양해요. 이 과학적으로 날 수 없는데 열심히 해서 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비문이지 않아요? 사실 우리 날개뼈는 날개를 달라고 있는 뼈가 아닙니다. 뭐죠 그럼? 과학기술을 읽어주는 팟캐스트 과일캐스트 1화 우리 야심차게 시작을 해볼 텐데요. 아무래도 처음 긴 영상이 올라가는 거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상당히 좀 낯설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야심차게 저희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길게 많은 분들께서 편하게 들으실 수 있는 팟캐스트로 구성을 한번 해봤고요. 저는 과학기술을 읽어주는 남자 과학남으로 활동 중인 과학 커뮤니케이터 2로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처음 얼굴을 공개하는 거다 보니까 조금 많이 곤란하지는 않겠죠. 곤란하면 제가 곤란할 거고 약간 당황하신 분들이 많으실 수 있는데 저도 초면이지만 또 초면이시잖아요. 네, 자기소개 한번 간단하게 부탁드릴까요? 안녕하세요. 과일캐스트 1회 게스트로 참석한 과학 커뮤니케이터 개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게스트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고정 게스트죠. 그렇죠. 앞으로 계속 나오실 예정이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저와 나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본인의 전공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소개를 좀 해주실 수가 있나요? 저는 이제 과학수사학 석사이고요. 이제 여러분과 아무래도 과학수사학이 다양한 첨단 분야 기술을 활용해서 이제 현장에서 문제를 푸는데 활용하는 분야이다 보니까 이제 투루님이랑 같이 첨단 기술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좋아하는 주제에 대한 사실 이런 전공보다 중요한 건 얼마나 이제 돌아있느냐 이런 말 써도 되나요? 아니 그렇게 돌아있는 방향으로 갈 생각은 없었는데 생각보다 지금 오늘 준비한 내용들이 약간 특이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제 사람이 하늘을 날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과학적으로 접근을 많이 해봤는데요. 그 전에 약간 제가 분위기 풀이용으로 제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면 오늘 여자친구 생일입니다. 여기 왜 저랑 있는 거예요? 오늘 제 여자친구 생일이에요. 네. 선생님, 저머. 근데 이제 이거 촬영하러 왔어요. 어머, 어떡해, 죄송해요. 죄송할 이유는 없죠. 이제 제 선택인 거고. 어차피 여자친구가 오늘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만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서 이런 거는 정해져 있었고, 이게 약간 사실 여자친구가 옛날부터 저한테 오빠는 너무 낭만이 없다 이런 말을 좀 많이 했거든요. 약간 낭만 없는 사람이잖아요. 아무래도 진짜. 약간 낭만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 못하는 것 중에서 하나가 서프라이즈를 진짜 못해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꼭 서프라이즈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제가 대전에 살고 여자친구 지금 인천에 있는데 지금 촬영 장소가 서울이잖아요. 제가 원래 서울로 바로 올 수 있었지만 인천을 아침에 들렸다가 서울로 왔어요. 여자친구가 평소에 받고 싶어 했던 꽃이랑 손편지를 사가지고 손편지 사진 않았죠. 네, 손편지를 써서 꽃을 하나 사가지고 여자친구 문에다가 걸어놔야겠다. 그럼 여자친구가 퇴근하고 그걸 보면 얼마나 놀랄까. 근데 이거를 인천에 도착해가지고 샀어요. 그리고 이거를 걸어주러 여자친구 자취방에 가고 있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거를 내가 걸어놓으면 누가 봐도 여자 혼자 사는 집인 걸 좀 광고하는 게 아닌가. 위험할 수 있다. 위험할 수 있다.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죠. 내가 서프라이즈를 해줘야 되나 아니면은 여자친구한테 연락을 해서 자취방 비밀번호를 물어봐야 되나. 그래서 제 선택은 비밀번호를 물어봤어요. 그 말인즉슨 또 서프라이즈에 실패를 했어요. 저는 서프라이즈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역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야, 그래도 비밀번호만 물어본 거지 뭘 해놨다는 걸 들킨 게 아니잖아요. 아니 근데 비밀번호를 물어보려고 그냥 물어보면은 되게 이상하잖아 그것도. 그래서 이실직고를 다 했죠. 내가 지금 생일을 맞아서 너한테 어떤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걸어놓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연락을 했다 이러면서 이제 비밀번호를. 무인 택배함 이런 거 없었어요? 그게 꽃다발이 생각보다 그러니까 꽃다발이 크지는 않은데 무인 택배함은 없고 우편함이 있거든요. 근데 우편함에 안 들어가더라고. 아무래도 그렇지. 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집 앞에 걸어두는 건 조금 아니지 않나. 어떻게 생각해요? 꽃다발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우리 쿠팡도 그냥 문 앞에 두고 갔는데.
근데 이제 쿠팡은 안 보이잖아요. 안에 뭐가 있는지. 그래서 뭔가 여성들이 쓸 것 같은 건지 남성들이 쓸 것 같은 건지 사실 알 수가 없는데 꽃다발은 누가 봐도 약간 높은 확률로 이제 남자친구가 여자친구한테 걸어둔 느낌이 좀 있으니까 약간 위험할 수 있지 않을까. 꽃다발 정도면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 서프라이즈 할 걸 그랬네 그냥. 당신 너무 조심성이 너무 조심스럽다. 이제 그럼, 근데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또 과학수사학을 하셨으니까 이게 정말 범죄와 관련해서 좀 연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에요? 아니 뭐 그냥 하루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제가 너무 안일한가요? 어차피 뭐 오피스텔이나 이 정도면은 CCTV도 다 있고 어차피 뭐 몇 중으로 막혀 있을 텐데 하루 정도 괜찮을까? 우리 아니 꽃다발 받으실 수 있잖아요. 저는 근데 꽃다발을 받아본 적도 없고요. 진짜? 받고 싶지도 않아요. 왜요? 꽃은 별로 제 취향이 아니에요. 아 화분 같은 실용적인 걸 추구하시는 편이에요? 저는 식물을 별로 안 좋아해요. 진짜. 그치 맞아요. 기계 좋아하시죠? 아니 기계도 그렇고 저는 동물 좋아해요. 고양이. 뭐 고양이, 강아지 아니면 파충류 넘어가서 도마뱀이나 뱀 같은 거 이런 거 좋아하는데 꽃다발을 누가 사준다? 그러면은 뭐 겉으로는 좋아하겠지만 그 속에 진짜 깊은 나의 속내에서는 그렇게 좋아할 것 같지는 않아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약간 사려 깊었다. 그런 괜찮았죠? 생각까지 간 게 사려 깊었다. 나름 나의 세심함을 어필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효과도 있지 않을까? 서프라이즈는 실패했지만 섬세함을 성공했다. 뭐 섬세함 나름대로 어필은. 나름의 서프라이즈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보자마자 놀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인천에 와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이미 놀랬으니까 나름의 서프라이즈는 성공하지 않았을까. 맞아. 그 정도만 해도 감동이죠. 대전에서 인천까지. 그럼요. 왜 촬영 날짜를 오늘로 잡은 거예요? 왜냐면 여자친구가 그 근무를 들어가는 날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못 보는 날. 그래서 이날로 잡았어요. 그치. 맞아. 데이트하는 날 잡는 건 조금 시간이 이게 아깝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니까 원래 롱디가 아니다가 롱디가 되니까 모든 활동들이 일단 여자친구가 안 되는 날 최대한 해야지라는 생각이 돼가지고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맞아. 데이트할 수 있는 날은 만나야 돼요. 맞아요. 저는 맞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하필 생일이었잖아. 근데 뭐 오늘 안 했으면은 어차피 여자친구 생일 축하를 못 해주는 상황이긴 했으니까. 하긴 어차피 인천엔 갔어야 됐네요. 뭐 아니에요. 뭐야? 여자친구는 어차피 못 보는 날이었어요. 하루 종일 근무라서. 그래도 꽃다발을 주려면 그럴 수 있겠네요. 갔어야 됐으니까. 서프라이즈를 하긴 했어야 되니까. 그치 맞지. 어쨌든 편지를 썼으니까. 편지는 열심히 썼어요. GPT 안 돌리고? GPT 안 돌립니다. 아니 편지 한 번도 GPT 돌린 적 없어요. 당신 뭔가 그럴 것 같아요. 그래? 그동안의 전적이. 저 GPT로 돌린 적 한 번도 없어요. 편지는 그래도 이제 편지답게 씁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오늘의 본론으로 들어갈 텐데요. 오늘의 이야기, 인간이 하늘을 날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나 아니면은 뭐 게임 같은 걸 보면은 하늘을 나는 인간 굉장히 많잖아요. 네, 뭐 생각나는 사람이 있나요? 저는 일단 아이언맨. 아이언맨. 네. 아이언맨은 추진력을 만들어서 날죠. 그렇죠. 아이언맨은 일단 가슴에 아크 원자로가 있고 불이 나오잖아요. 날아갈 때. 그쵸. 아크 리액터가 나오죠. 맞아. 네. 불이 나오고. 근데 이제 저는 살짝 볼 때마다 궁금한 거는 저렇게 손바닥과 발바닥에서 나오는데 어떻게 제어가 가능한가라는 생각을 조금 합니다. 어떤 부분이 어려워서? 예를 들면 손바닥과 발바닥이면은 날아갈 때 손바닥과 발바닥이 모두 이제 처음에 출발할 때는 모두 바닥을 향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사람의 손목과 발목이 그렇게 튼튼한가, 그 정도의 추진력을 버틸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게 아이언맨의 손목이 아니라 외골격으로 버티는 거 아니에요? 그쵸, 맞아요. 약간 갑각류처럼, 곤충의 딱딱한 껍질처럼. 그래서 저게 대체 어떻게, 제어도 사실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그 외골격이 하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약간 저걸 보면서 저 정도의 기술력이 있어야 저렇게 날 수 있겠구나. 근데 약간 배나 아니면은 등에 뭔가 제트팩 같은 걸 달아서 나는 정도면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저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사람의 무게를 들어 올리려면은 발목과 손목에 모든 하중이 들어가야 될 거는 같은데 아이언맨은 이거를 어떻게 할까 이 생각을 해본 적은 있는데 제가 보기에 아이언맨 정도의 그 기술력이라면은 그 하중을 수트로 전달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능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거든요. 저는 그 하중 문제랑 또 뭐가 있냐면 그 어쨌든 뭐가 나와야 되잖아요. 맞아요. 연소를 하는 거잖아요. 그 연료들을 대체 어떻게 운반을 하느냐, 어디다 보관을 해서 어떻게 보내느냐. 그게 뭐 아크원자로잖아요. 맞아요. 네. 아크원자로에서 나온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분산시킬 거면 그냥 배나 등에 바로 직통으로 쏴버리는 게 낫지 않겠나.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아이언맨처럼 이렇게 추진력을 만들어서 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사실 슈퍼맨 같은 경우에는 뭘로 날죠? 그분은 슈퍼맨은? 그냥 외계인 아니세요? 아, 그쵸. 인간이 아니고 이제 그냥 특별한 능력이 있다 정도로. 그쵸. 약간 종족이 비행 능력이 있는 종족이죠. 그렇게 따지면은 닥터 스트레인지도 난다고 봐야 되는 게 아닐까요? 그분을 난다고 봐도 되는. 그쵸, 맞아. 날고 계시죠. 근데 마법으로 나는 분이셔가지고. 맞아요. 그 어찌됐건 비행을 정의를 먼저 해봅시다. 그렇습니다. 나는 건 뭡니까? 자, 난다는 게 뭐냐? 저는 사실 이 비행의 정의가 조금 난다는 거는 자기 힘으로 어쨌든 추력과 양력을 발생을 시켜서 공중에서 어느 정도 제어를 하는 게 난다가 아닌가. 공중에서 제어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공중에서 이제 나는 주체가 뭐 물체든 뭐든 사람이든 추력과 양력을 자체적으로 생산을 해서 공중에 떠 있다. 공중에 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공중에 떠 있되 대신에 추력과 무슨 말이 하고 양력을 뭐라고 해야 되나? 왜냐면 제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활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냥 추락하는 것도 그럼 난다고 볼 수가 있냐? 그러니까 공중에 떠 있기만 하면 된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공중에 떠 있다는 난다의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 난다라는 게 그러니까 떠 있다는 게 중요한 거라고 한다면 사실 제자리에 떠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호버링이 필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일정 시간 이상은 공중에 체류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저도 사전적인 정의를 찾아봤는데 접촉 없이 대기를 통해서 이동하는 것을 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난다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를 해버리면은 정말 높이 점프하는 것도 난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 수 있잖아요. 걔는 추락하는 중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게 뭐냐면 헐크 아시죠? 헐크 원래 만화를 보시면 점프로 달까지 가요. 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난다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점프를 잘한다고 봐야 되는 건지. 근데 헐크의 점프는 좀 다른 게 그거는 추력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아, 그걸 추력으로 본다? 근데 그게 위에 떠 있으면 제어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못 나는 거 아니에요? 아까 제어를 할 수 있어야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뭔가 동력을 스스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추력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어떤 힘이 없이 자기가 스스로 공중에 떠 있을 수 있도록. 근데 그게 얼마나 오래 나냐에 따라서 단순히 그냥 뛴 건지 아니면 진짜로 날아다니는 건지에 대해 좀 차이가 있을 것 같다. 그렇죠. 예를 들면 공중에 한 30초 있어도 고층에서 추락하고 있는 건 우리가 난다고 안 하잖아요. 그냥 걔는 중력에 의해서 그냥 떨어지는 거지. 그렇죠. 추락이지. 그래서 그 정도의 동력을 스스로 생산할 수 있어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케이스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엑스맨 보셨나요? 엑스맨 봤죠. 네, 엑스맨에 나오는 엔젤 같은 친구들은 아예 등에 날개가 달려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런 친구들도 사실 날 수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일단은 날개가 애초에 나는 도구잖아요. 맞아요. 맞아. 그 친구 날개가 달려있는 친구는 날개로 나는 거니까. 오케이. 근데 이거에 대해서 평소에 좀 할 말이 많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네. 사실 날개가 달려있으면 팔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우리 닭 같은 애들도 날개가 있지 날개 앞에 팔이 또 있진 않잖아요. 그쵸. 날개가 팔인 거예요. 그러니까 팔이랑 날개는 같은 기관인 거예요. 팔이 날개다? 그렇죠. 그럼 날개가 있으면 팔이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걔는 지금 그러면은 팔이 2쌍인 거예요. 팔이 4개, 다리 1개, 거의 곤충 같은 그런. 괴력몬 같은 친구들이네. 그럼요, 맞아. 괴력몬 같은 친구들이죠. 팔이 2쌍인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파충류에서 넘어갈 때 날개로 진화를 하냐 아니면은 뭐 사람처럼 팔로 진화를 하냐의 차이가 있다. 그렇죠, 맞아요. 닭날개도 사실 팔이거든요. 닭 날개도 팔이고 이제 박쥐 날개 같은 애들은 이제 해부학적으로 날개라고 본다면은 이제 우리 박쥐 같이 손가락 사이사이에 어떤 갈퀴 같은 피부가 늘어져가지고 막이 된 날개가 있고 이제 닭같이 조류같이 이제 그 팔 아래가 깃털로 이렇게 돼 있는 날개가 있는데 그래서 어차피 날개랑 팔이 있을 거면 둘 중 하나만 있어야 된다. 둘 다 있는 건 사실 해부학적으로 말이 안 된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사실 난다는 거를 정의를 또 해봤는데 날기 위해서는 또 물리학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분석을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과학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날기 위해서 필요한 힘, 특히 뭐 비행기라든지 아니면 새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대상들에게 작용하는 힘을 생각을 해보면은 한 4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항력, 양력, 추력, 중력인데요. 이제 양력이라고 하면은 이제 비행기라든지 새가 위로 올라갈 수 있게 하는 힘, 이걸 양력이라고 하고요. 이제 추력 같은 경우에는 이 비행기나 새를 앞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힘, 이걸 추력이라고 하고요. 항력은 앞으로 못 나아가게 하는 저항이죠. 저항에 해당하는 힘을 이제 항력이라고 하고, 중력은 이제 지구 방향으로, 땅바닥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중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4가지가 조화를 이루면서 이제 비행을 할 수 있게 만드냐, 아니면 비행을 못하게 만드냐에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중요한 거는 양력이 중력을 이겨야지 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뭐 비행기의 날개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물리학적 원리를 통해서 날 수가 있을 것이고, 뭐 새 같은 동물들은 날갯짓을 해서 양력을 만든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대체 인간이 날기 위해서는 우리 이 양력, 추력, 항력, 중력 이 힘들을 대체 어떻게 조율을 해야 되냐. 그래서 인간이 날기 위한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간의 몸을 개조하는 방법. 우리 아까 얘기했던 날개를 달아주자. 그 다음에 다른 도구를 이용하자. 아이언맨처럼. 네. 그런 방법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2가지를 다 한번 이야기해 볼 거예요. 먼저 인간에게 날개를 달아주자. 인간이 자체 몸만 이용해서 날려면 어떻게 인체를 개조해야 되냐에 대한 거. 2번째로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은 어떤 도구와 보조 기구들을 사용해야 되냐. 이렇게 순서대로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거부터 얘기를 먼저 해볼까요? 일단은 저희 날개를 한번 달아볼 거예요. 인간 몸에 개조를 하려면. 그런데 우리가 연구하기 전에 제일 먼저 뭘 합니까? 선행 연구를 이제 찾아보잖아요. 그럼 이제 인간 주변에 날아다니는 것들이 대체 어떻게 날아가느냐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사람 팔 대신 날개를 달자는 말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좀 멋있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저도. 뭔가 다는 거는 아이언맨처럼 진짜 디자인이 잘 빠진 게 아니면 조금 멋이 없을 것 같고, 사실 날개를 달았을 때 사람이 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사람 몸에 날개가 돋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 건데, 기존의 사례를 먼저 찾아보도록 할게요. 가장 만만한 거는 새죠, 아무래도. 네. 새 같은 경우가 가장 잘 나는 동물들에 좀 속할 수가 있는데, 날개를 통해서 나는 거를 얘기를 할 때 새는 이제 날갯짓을 하잖아요. 날갯짓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좀 찾아봤습니다. 새는 이제 윙비트라고 해요. 날개를 얼마나 빠르고가 아니라 얼마나 자주 이거를 날갯짓을 하냐, 이걸 이제 윙비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 윙비트가 몸집이 클수록 이 윙비트의 속도가 느려진다라는 연구가 또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그쵸? 몸이 크면은 날개를 파닥파닥 하기가 어려울 테니까. 생각해보니까 뭐 물총새 같은 굉장히 작은 새들은 굉장히 날갯짓이 빠른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독수리라든지 알바트로스나 이런 동물들은 굉장히 날갯짓이 느리고 대신 한 번 날갯짓이 엄청 크고,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스트로할 수라는 개념이 있더라고요. 요게 얼마나 빠르게 그리고 크게 날개를 젓느냐, 이거를 수치화를 한 건데, 이 스트로할 수가 최적화가 되어야 새가 잘 날 수 있다라는 연구가 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벌새 같은 경우에도 몸이 엄청 조그맣잖아요. 그럼 날개짓을 한 1초에 50번에서 200회 정도를 해서 저 조건을 충족을 해서 날게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작은 새랑 뭐 독수리나 알바트로스 같은 큰 새는 나는 방법이 또 다릅니다.
날갯짓을 하는 건 똑같지만 그 전략이 달라서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작은 새들이 빠르게 파닥파닥해서 날아가는 거는 추력을 늘리는 방법이에요. 추력을 늘리고 그다음 파닥파닥을 많이 해서 이제 양력을 키우는 거죠. 추력을 그런데 늘린다는 건 앞으로 많이 나간다는 소린가요? 그렇죠. 약간 앞으로 빨리 나가지만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빨리 달리면은 공중에 몸이 붕 뜨는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아, 뛸 때.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새들이 날개짓을 할 때 깃의 방향을 이렇게 바꿉니다. 비행기가 날개를 이렇게 조절을 하는 것처럼 열었다 닫았다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새들이 올라갈 때 날개짓을 할 때는 뭐라 해야 되지? 각도를 틀어가지고 저항을 줄이고 그 다음에 다운스트로크라고 하는 내리는 날개짓을 할 때는 이제 평행하게 만들어서 밑으로 가는 저항을 올리는 방법으로 이제 한번 날개짓을 할 때 그냥 제자리에서 퍼덕퍼덕 하는 게 아니고 각도를 틀어서 퍼덕퍼덕을 해요. 날개 각도를 틀어서. 그러니까 결국 공기의 저항을 얼마나 만드냐 이런 맞아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제가 말을 이상하게 했네요. 어쨌든 그러니까 새가 날갯짓을 위로 올렸다가 내렸다가를 하는데 새가 날개를 올릴 때는 공기 저항을 최소화하려고 공기와 바로 맞닿지 않도록 사선으로 날개를 올리고 반대로 내릴 때는 최대한 공기와 많이 맞닿게 공기가 닿는 면적이 넓어지도록 아래로 넓게 내린다는 말인 거죠. 네, 맞아요. 그런데 네. 이제 날개가 큰 애들, 알바트로스 같은 애들은 이제 비행을 할 때 활강을 그쵸. 하면서 맞아요. 그 이미 있는 공기들을 이렇게 잘 큰 날개로 이제 보듬어 준다고 해야 되나? 그냥 저항을 이제 많이 하는 축으로 움직입니다. 찾아보니까 그런 개념이 있어요. 리딩 엣지 볼텍스라고. 그렇죠, 그렇죠. 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물 속에서 헤엄을 칠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팔이 위에 있다가 확 내리면은 뭔가 손끝에 그 소용돌이가 도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비슷한 원리로 이제 공중에서 뜨는 건데 결국은 날개 위에 압력이 적고 날개 밑에 공기 압력이 크면은 결국 자연스럽게 이 새가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건데 이들의 전략은 그거예요. 날개 위에 그 공기의 공기의 압력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 그 소용돌이를 날개 위에다가 계속 유지시키는 거죠. 이걸 리딩 엣지 볼텍스라고 하는 이유가 보통 그게 그 날개 끝에 생겨요. 그래서 엣지예요. 네. 그래서 날개 끝에 이 소용돌이를 만들어서 그 소용돌이를 최대한 유지시켜서 거기서 공기가 많이 돌도록. 공기가 많이 돈다는 거는 결국 기압이 낮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원리를 많이 활용을 해서 새가 날아다닐 수 있다라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회오리 공기 기둥 같은 걸 만드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런 걸 활용을 해서 새들은 좀 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작은 새들은 그 날개 끝이 뾰족하잖아요. 날개가 엄청 커다란 새들은 저렇게 울퉁불퉁한 꼭지점을 많이 만들어야 돼가지고 날개 끝이 이렇게 갈라져 있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어떤 네. 그 물리학적인 원리가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아까 스트로할수 잠깐 설명하고 넘어갔는데 이 스트로할수가 적정 수준에 있어야 동물들이 잘 날 수 있다라는 연구가 있어요. 이게 적정 수준이 0.2에서 0.4 정도로 보고 있는데 보통 이제 잘 나는 뭐 새라든지 아니면 박쥐나 이런 동물들이 여기 사이에 많이 유지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날기 좀 어려운 동물들은 여기서 많이 벗어나 있긴 한데 꼭 스트로할수가 여기에 있다고 해서 날 수 있다라는 건 아니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네. 그거 있잖아요. 이제 날갯짓을 파닥파닥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날갯짓을 파닥파닥 하려면 중요한 게 날개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랑 과연 인간의 근력으로 그 파닥파닥이 가능한가. 그리고 얼마나 커야 되냐. 맞아요. 네, 그게 굉장히 크기와. 중요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 사람의 날개는 크기가 어느 정도 돼야 되냐. 이 사람을 띄우려면.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좋아요. 이 윙로딩이라는 개념이 있죠. 여기서 좀 연계가 되는 부분일 것 같은데 윙로딩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윙로딩은 이제 새의 몸무게를 새의 날개 면적으로 나눈 것을 윙로딩이라고 하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윙로딩이 작으면 그러니까 몸무게가 작고 날개 면적이 크면은 네, 더 효율적으로 날아갈 수가 있겠죠? 그렇죠. 몸무게가 적고 날개가 크면은 굉장히 잘 날겠죠. 맞아요. 대신에 반면에 이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람의 윙로딩을 지금의 몸으로 계산해 보자면 팔의 면적은 굉장히 작은데 날개에 비해서는 그렇죠. 팔의 면적 굉장히 작은데 몸무게가 굉장히 많이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면은 형편없다. 아, 날 수가 없다. 그래서 날 못 수 난다.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윙로딩을 가지고 이렇게 새들을 분석을 해보면 되게 재밌는 결과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보통은 낮을수록 천천히 나는 데 유리하고 이 윙로딩이 클수록 빨리 날아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추력이 있어야 양력을 만드는 데 좀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좀 있는데요. 그래서 참새같이 굉장히 벌새라든지 참새같이 작은 새들은 윙로딩 자체가 굉장히 작겠죠. 왜냐하면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날개 면적도 같이 작겠지만 어찌됐건 윙로딩 자체가 굉장히 작아서 거의 약 50 뉴턴 퍼 미터 제곱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좀 커지는 새들, 예를 들면은 알바트로스. 독수리라든지 알바트로스 같은 친구들은 거의 100이 넘어가요. 100에서 150 정도.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되게 날기 좀 어려운 수준이고요.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새인 비둘기 같은 경우에는 50에서 100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뭐 날 수 있다, 잘 날 수 있다 라는 친구들. 아, 닭들기 얘기하시는군요. 그렇죠. 아니 오는 길에도 하나 봤는데 네. 여유롭게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그 친구들은 제가 보기에 이제 날기 싫어서 안 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게 당연하겠지만은 사실 살이 찐다고 해서 날개가 같이 늘어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무게만 늘어나는 거죠. 그럼 이제 윙로딩이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어서 아마 그 친구들은 뭐 무게가 정말 많이 나간다면 그러면 윙로딩이 너무 커서 못 난다. 이렇게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제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 사람은 네. 네. 사람을 제가 계산해 보진 않았고요. 새가 네, 새가 못 나는 새들이 많잖아요. 타조나 이런 애들이요. 닭이라든지 펭귄. 이 친구들의 윙로딩을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언제 또? 네, 제가 집에서 계산을 해봤는데 닭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날 수 있는 동물이었어요. 그리고 투개 같은 애들은 실제로 날아요, 조금은. 그렇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많이 보는 닭들은 육개. 사실상 길러진 닭들, 고기를 위해서 길러진 살찌워진 닭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윙로딩이 거의 140에서 250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아까 알바트로스나 독수리 같은 애들이 한 100에서 150이 나온다는 걸 생각을 해보면은 140에서 250은 많이 크죠. 그렇죠. 거의 지금 알바트로스만큼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훨씬 큰 거예요, 알바트로스보다. 너무, 그러니까 이 분석은 닭은 날기에는 몸집이 너무 크고 살이 쪘네. 네, 살이 찐 거죠. 그러니까 원래 날 수 있었던 동물인데 인간과 함께 살면서 못 나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마음이 아프다. 어쩔 수 없죠. 맛은 있으니까요. 네, 저는 닭 좋아합니다. 펭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날기에 적합한 체형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 날개는 날기 위해서 진화를 한 게 아니라 수영을 하기 위해서 진화가 되어 있죠. 그래서 깃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적고, 그러니까 짧고 굉장히 날개가 단단해요. 그러니까 단단해요. 네. 그래서 수영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펭귄의 윙로딩을 계산을 해보면 거의 800에서 1900이 나와요. 네. 그래서 펭귄은 일단 날기가 너무 부적합하다. 근데 옛날에 그거 보셨어요? 내셔널 지오그래피에서 펭귄 싸대기 때리는 거.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펭귄이 날개짓을 엄청 세게 하잖아요. 수영할 때. 네. 그래서 펭귄이 그 날개에 맞으면 굉장히 아프다. 약간 이런. 아, 그런 게 있었어요? 네. 그런 제가 이상을 봤나 보네요. 얘기해주세요. 옛날에 만우절 영상으로 내셔널 지오그래피에서 펭귄이 난다라는 영상을 찍어가지고 다큐멘터리처럼 편집해서 올렸던 적이 있거든요. 본 적 있으세요? 네, 그거 봤어요. 너무 귀엽더라고요. 진짜 귀엽죠. 네, 근데 속으면 안 되시는 건 어차피 펭귄은 너무 날기에 부적합한 체형이다. 맞아, 날개가 너무 조그매요. 너무 조그마고 뭐 귀여우니까 괜찮습니다. 이거 맞아요. 기준은 황제 펭귄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네, 그리고 타조가 또 있죠. 타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00kg이 넘어요. 근데 타조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친구들 날개도 굉장히 작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의 윙로딩을 계산을 해보면은 거의 900에서 1200 정도가 나온다. 네, 그래서 이 친구들도 사실 날개 굉장히 부적합한데 그 대신 타조는 이제 빨리 뛸 수 있도록 제어가 되죠. 튼튼한 다리를 가지고 이제 긴 다리. 굉장히 빠르고 길고 그리고 강해요. 타조는. 맞아, 강하지. 네, 강하기 때문에 굳이 날지 않아도. 맞아요. 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윙로딩이도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인 건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윙로딩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인간의 팔은 날기에 너무나도 부적합한 구조다. 그렇죠. 너무 조그맣고 연약하잖아요. 팔이. 연약한가요? 그렇죠. 그 날갯짓을 어떻게 버팁니까? 공기의 저항을. 그렇죠. 본인의 몸무게를 기본적으로 버텨야 되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런 게 있어요. 우리는 이제 아까 사람의 팔이 너무 연약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새는 이제
비행을 할 때 쓰는 비행근이 있어요. 아까 닭 얘기를 했는데 투게는 난다라고 했잖아요. 네. 혹시 닭가슴살 드셔보셨어요? 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도 고무 약간 지우개 먹는 것 같아서 닭 먹으면 근데 닭가슴살밖에 먹잖아요. 거기는 순살이니까. 아. 근데 왜 닭가슴살이 순살인지 아세요? 인간 가슴살은 조그맣잖아요. 인간을 먹어본 적은 없어서. 그런데 딱 봐도 알잖아요. 본인의 가슴살과 닭의 가슴살을 비교하면 몸통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다르잖아요. 아무래도 닭보다는 네, 비주얼이 섞여 있죠. 그렇죠. 이 얘기를 하려던 게 아니고. 네. 닭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닭가슴살이 흰색이잖아요. 맞아요. 걔는 이제 빠르고 강하게 움직여야 되는 근육이 흰색이에요. 그래서 닭은 투개 같은 애들 파다닥 난다 했잖아요. 그 닭가슴살을 빠르고 강하게 날갯짓을 해가지고 날아가서 흰색인 거예요. 근육이 그만큼 빠르게 움직일 수 있게. 그래서 닭 같은 닭은 계속 못 나는 친구들이지만 이제 새 같은 경우에는 비행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날 때 쓰는 비행근이 체중의 대략 15%에서 25% 정도. 그러니까 비행에 쓰이는 근육만, 날개짓 하는 데 쓰이는 근육만 체중의 15%에서 25%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비행근을 감당하려면 이제 가슴뼈라든지 등이라든지 견갑이 받쳐줘야 돼요. 뼈 자체가. 그래서 새의 가슴뼈를 보면은 우리 인간의 갈비뼈 되게 조그맣지만 새의 갈비뼈는 거의 몸통의 거의 다를 차지하잖아요. 거의 몸통도 그렇고 전신의 반 이상을 이제 가슴이 차지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 인간이 만약에 날개를 달 거다라고 하면은 이 정도 체중의 대략 15%에서 25%를 차지하는 비행근이라든지 아니면은 전체를 감싸는 그 근육이 붙어 있을 수 있는 흉곽, 가슴뼈, 갈비뼈라고 해야 되죠. 갈비뼈나 쇄골뼈, 견갑이 필요하다. 이거는 뼈대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15%에서 25%면은 이게 얼마나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80kg의 사람을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거의 한 20kg 정도는 이 정도의 근육이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그렇죠. 사실 골격근량을 다 따져도 20을 넘기가 쉬운가요? 지금 제 근육량이 20kg가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물론 80kg이 안 되시지만 한참 안 되시지만 지금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근육을 전부 다 가슴 근육으로 올려야 그쵸? 최소한 이걸 버틸 수 있는 근육이 만들어진다. 그렇죠. 근육만 20kg가 돼야 되고 이제 체중의 한 가슴 근육 비율이 체중이 한 30%는 돼야 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날개를 버티려면은 거의 비율이 전체 몸의 비율이 가슴에 한 30%가 있고 나머지 머리와 뭐 다리와 복부와 모든 조직을 다 합쳐서 한 70%를 분배를 해서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확실한 건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지는 않겠네요. 그렇죠. 예쁘고 잘생기진 않았겠죠. 비율 자체가 물론 뭐 가슴 근육이 발달한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심한데? 그 정도로 발달한 사람을 원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체중이 한 25%가 가슴 근육인 사람은 매력적이지 않을 거 아니에요? 현재 인간의 기준으로는? 원래 인간에서 가장 많은 무게를 차지하는 장기가 어디예요? 장기요? 장기라기보다는 인간은 약간 근육 중에 제일 큰 근육은 허벅지 근육이죠. 허벅지 근육. 그래서 뛸 수 있는 대신에 못 나는 거군요. 예. 두 발로 걷고 뛸 수 있는 대신에 우리는 날지는 못한다. 그럼 근육 말고 다른 장기, 그러니까 뭐 다른 뭐가 있을까요? 뼈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합쳤을 때 어찌됐건 중요한 건 체중의 비율이잖아요. 체중 대비 비율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뭐 뼈라든지 아니면 뇌나 이런 것들을 다 합쳤을 때 가장 무게가 조금 줄어들어야 될 것 같은 부위가 있다면 일단 중요한 거 뼈예요. 인간의 뼈는 너무나도 튼튼하고 그리고 무거워요. 새가 치킨이 공룡이라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네. 그죠. 공룡은 이제 뼈가 비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조류는 뼈가 비어 있어요. 뜻이 공룡이 뼈가 비어 있다는 뜻은 아니죠. 그렇죠. 그 네. 뜻은 아니지만 어쨌든 새들은 뼈가 비어 있습니다. 뼈가 가벼워요. 골밀도가 낮아요. 네네. 근데 인간의 뼈는 굉장히 튼튼하고 안에 뭐가 많이 차 있어요. 그래서 뼈가 무거워요. 같은 크기의 뼈라도 이제 새의 뼈는 훨씬 가볍고 골다공증이 있다. 약간 그렇게 보시면 그렇죠. 네. 그래서 뼈를 일단 바꿔야 됩니다. 속을 비워야 돼요. 뼈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날기 좀 불리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그렇죠. 구조 자체도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설계가 아니기 때문에
뼈가 위치가 좀 바뀔 필요도 있고 아니면 종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재구성이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맞아요. 아예 이제 가슴과 견갑을 재구성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럼 단순히 어떤 그 윙 로딩만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그 무게는 뭐 우리가 차치하고라도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거를 운 좋게 새로 나온 어떤 돌연변이가 굉장히 비행에 날기 좋게 가슴 근육도 발달해 있고 그리고 막 뼈도 새처럼 막 골격근도 바뀌어 있어요. 가슴뼈랑 견갑대가 막 새처럼 바뀌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날려면 날개가 어느 정도 크기가 돼야 될까요? 진짜 한 8m 정도. 8m 정도? 한쪽 발에 8m 정도는 걸어야 날 수 있다. 아, 한쪽 팔에 8m요? 네. 한쪽 팔에 8m 정도는 돼야. 그럼 양쪽 하면은 윙스팬이 거의 17m는 되겠네요. 뭐 16, 17m 정도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약간 우리가 이제 보통 콘텐츠 속에 있는 날개들을 보면은 너무 조그매. 우리 인간 심지어 그 나아시는 분의 근육질이잖아요. 외소한 분이 날지 않잖아요. 엔젤 보면은 근육질이죠. 그렇죠. 약간 그분들은 거의 뭐 80kg가 뭐야. 그래서 그분들을 날게 하려면 진짜 한 7m 정도, 8m 정도는 필요하다. 8m도 부족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분들은 이제 근육이 단단해가지고 근육이 많을수록 가슴 근육이 아니라 다른 근육이 많으면 사실 불리해지니까. 그분들은 이제 허벅지 근육이 많으시니까 허벅지나 다른 쓸데없는 나는데 필요 없는 근육들이 많으시니까. 사실 뇌도 나는데 그렇게 도움이 되지는 않겠네요. 맞아요. 굳이 뭐 필요한가? 네, 그러면은 이제 뇌도 필요가 없고 허벅지 근육도 필요가 없어진다. 그렇죠. 인간은 날개에는 쓸데없는 부품들이 너무 많이 달려 있어요. 예를 들면 다리 같은 거, 하반신 같은 거. 하반신이 필요가 없다. 그렇게 길 필요 없죠. 좀 무섭긴 하네요. 인간이 너무 길잖아요. 하반신이 일단 가슴이 몸통 부분이 커야 되는데 지금 다리가 너무 길잖아요. 맞아요. 이 정도면 심지어 다리의 몸무게의 거의 절반 이상이 있잖아요. 하반신에. 맞아요. 그러면 약간 쓸데없는 부분들을 조금 처리를 할 필요가 있다. 하반신이 필요가 없어지니까. 그럼요. 네, 이해했습니다. 약간 인터넷을 돌아보시다 보면은 이런 말 들으셨을 수도 있어요. 호박벌은 날지 못하는데 열심히 날갯짓을 해서 난다. 과학적으로는 호박벌이 날 수 없는 구조다. 하지만 호박벌은 날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하늘을 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많이 들어봤죠. 저는 처음 들을 때부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저도 말이 안 된다는 사실은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지만 하지만 너무 귀엽지 않아요? 아니 뭐 귀여운 건 차치하고라도 이게 아니 과학적으로 날 수 없는데 열심히 해서 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비문이지 않아요? 아니 근데 그 열심히라는 게 1초에 200회의 날개짓 정도면 열심히라고 봐줄 수 있지 않아요? 걔들한텐 그게 열심히일까요? 아 그런가? 너무 잘 모터가 열심히라고 하지 않는 것처럼? 아 그거는 그쵸. 그리고 사실 그들한테 1초에 뭐 200회 물론 호박벌은 200회 날갯짓을 합니다. 200회 날갯짓이 별로 어려운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냥 숨쉬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들은 우리가 걸어다니는 것만큼 걷지 못하니까. 저는 이게 되게 인간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인간도 아니죠. 너무 인문학의 관점에서 사실을 왜곡을 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원본을 찾아봤거든요. 이게 어디서 나온 헛소리인가. 그래서 제가 이거를 찾아봤는데 이게 옛날에 프랑스의 곤충학자 프랑스의 곤충학자 앙투안 마냐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조수 앙드레 생트라기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곤충들을 보면서 책을 막 씁니다. 이게 1934년의 이야기예요. 근데 보니까 이 호박벌이라는 친구가 너무 뚱뚱하고 그리고 날개가 작은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고정익을 쓰고 있던 이 항공기에 활용되던 어떤 기법을 여기다가 적용을 해봅니다. 그리고 계산을 해봤더니 이 친구가 항공기처럼 날려면 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고정된 날개를 가지고 있고 정상 유동으로 계산을 한다면 사실 이 친구들은 날 수 없는 몸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결론을 내요. 요거는 뭐 논문으로 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그들의 메모에 써 있는 한 줄의 그냥 글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날지? 이런 그쵸. 의문이었던 거죠. 근데 사실은 얘네들은 고정된 날개가 아니에요. 날개가 그쵸. 움직이잖아요. 1초에 200회를 움직이잖아요. 근데 요 메모가 나중에 영화의 꿀벌대소동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이제 인용이 됩니다. 그러면서 매체에 알려지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아주 멋진 곤충, 우리 범블비, 호박벌은 날 수 없는 몸을 타고났지만 노력을 열심히 해서 본인이 타고났던 그 한계를 깨부시고 하늘을 나는 존재로 성장을 할 수 있었구나 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좀 쓸데없는 얘기인데 꿀벌 대소동인데 범블비가 나왔어요?
여기 벌레 다 나와요. 아, 모든 벌레가 다 나와요? 모든 벌레까지는 모르겠는데 벌들이 다 나와요? 제 기억에 여기 벌레 많이 나왔던 걸로 기억해요. 그렇구나. 참고로 여기에 더빙을 유재석 씨가 했을걸요? 아, 진짜? 네. 꿀벌을?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약간 연예인 더빙이 좀 유행이었어서 2007년도 영화니까 굉장히 옛날이잖아요. 지금은 뭐 잘 없는 일이지만 연예인 더빙이 한창 유행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때 이제 유재석 선생님께서 여기서 더빙을 좀 하셔가지고 나름대로 화제가 됐었던 그런 작품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참고로 저는 이때 이제 9살이었습니다. 네. 아니 근데 너무 귀엽지 않아요? 호박벌 엉덩이 너무 귀엽잖아요. 그 동그랗고 통통한 애가 조그만 날개로 열심히 난다니까 얼마나 귀여워. 엉덩이는 엉덩이고 나는 건 나는 거고 날긴 나니까. 근데 이 친구들이 어떻게 나는지 제가 좀 찾아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제 리딩 엣지 볼텍스, 이 날개 끝에 생기는 공기 중에 소용돌이를 얘네들은 날개가 작기 때문에 많이 만들어내진 못해요. 근데 방법이 날갯짓을 굉장히 빨리 해서 날갯짓을 굉장히 빨리 해서 앞에 있던 소용돌이가 없어지기 전에 새로운 소용돌이를 또 만드는 거예요. 이걸 굉장히 빨리 하게 되면은 이제 그 날개 위에 소용돌이가 계속해서 사라지지 않고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호박벌이 물리학적으로 날 수 있다라는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한번 만든 소용돌이를 계속해서 재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이제 호박벌은 열심히 날기 때문에 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그런 소리 집어치워라라고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1초에 200번의 날개짓과 리딩 엣지 볼텍스라는 멋진 기술을 이용해서 난다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곤충의 이런 날갯짓은 우리 비행기처럼 고정익이나 프로펠러처럼 회전익이랑은 조금 다른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날개를 2개씩만 쓰는 그런 것들과는 달리 곤충은 이제 4쌍 보통 있는 날개들을 각각 따로따로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다채로운 난류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이 조금 다르다. 그 난류들을 이용을 해서 하늘을 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죠. 자, 어찌됐건 인간을 띄울 수 있는 날개를 만들려면은 거의 8m 정도의 양쪽 8m가 아니라 한쪽 8m. 제가 한쪽이라고 했나요? 한쪽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제 말은 한쪽이 8m, 도합 16m. 아니에요. 아니에요? 도합 8m. 아, 뭐예요? 죄송해요. 제가 말을 헷갈렸어요. 반성하세요. 죄송합니다. 네. 윙스팬 약 8m 정도면 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이제 팔을 우리가 날개로 쓰는 거는 어렵다. 사실 이제 8m짜리 날개를 우리가 가슴 근육으로 퍼덕퍼덕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곤충처럼 뭐 200회씩 휘젓지는 않더라도 어쨌든 새처럼 한두 번씩은 휘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슴 근육이 일단 그렇게 안 되고, 그렇게 할 거면은 이제 8m를 견딜 수 있는 근육과 그 다음에 가슴 근육과 갈비뼈와 어깨뼈, 견갑과 이런 것들을 다 재설계를 해야 되고 하반신을 쳐내야 된다. 정말 만에 하나 돌연변이가 8m의 날개를, 양쪽 8m의 날개를 타고 나더라도 가슴 근육이 발달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날갯짓을 한 번 하기도 힘들 것이다. 그럼요.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8m짜리 들고 옮기지도 못하잖아요. 뭐냐에 따라 다르겠죠. 그렇겠지 아무래도. 근데 뭐 깃털도 달려 있고 이러면은 사실 깃털까지 가면 얘기가 또 길어지긴 하는데 이제 공기 저항이 필요하고 그거를 버틸 수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인간의 피부로 하든지 아니면 박쥐나 하늘다람쥐, 날다람쥐처럼 어떻게 피막 같은 거를 길게 늘이든지 해야 되는데 거기는 이제 피부까지 개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단순히 생각을 해보면은 예를 들어 70kg 사람이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최소한 내 몸무게를 들 수 있어야 되는 정도의 가슴 근육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운동선수가 아니고서야 이거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근력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긴 하네요. 그렇죠. 파닥파닥도 한두 번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계속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게 사실 이런 이야기를 생각을 해본 것이 저희가 처음이 아니라 항공역학자 우리 아크드렐라라고 하는 사람이 실제로 칼럼을 또 썼습니다. 인간은 날개를 통해서 날 수는 없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저희만 한 건 아니었네요. 그러니까 다들 똑똑한 사람들이 세상에 이렇게 많다. 네. 좀만 일찍 태어났어야 됐다. 뭐 좀 일찍 태어났으면 좀 나았을까요? 뭐 어찌됐건 그런 거가 있고요. 1979년에 이제 고사머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장치가 또 발명이 됐어요. 고사머 알바트로스가 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고사머 알바트로스는
뭐냐면은 우리가 계속 이 나약한 팔로 인간의 나약한 팔로는 날 수 없다. 휘적휘적 할 수 없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럼 튼튼한 다리를 사용하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나온 기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력 비행이고요. 튼튼한 다리를 사용해서 직접 프로펠러를 밟아요. 페달을 추진해서 프로펠러를 밟습니다. 그러면 이제 팔 날개 뭐라고 해야 되죠? 일단 인간의 팔이 아닌 다른 고정익을 설치해두고 그 고정익에 연결된 프로펠러를 발로 이제 페달을 밟아가지고 날아가는. 근데 이거는 뭐 날개라고 할 수는 없고요. 흔히 우리가 아는 약간 행글라이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생긴 걸 찾아보면은 밑에 자전거가 달려 있고 그 위에 행글라이더가 달려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실제로 요거를 통해서 도버 해협을 건넜는데 2시간 49분을 걸렸대요. 들어보셨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밑에 구조가 위험하니까 그 마치 뭐죠? 비닐하우스처럼 밑에 있는 사람의 부분을 다 막아놨어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사람은 열심히 운동을 하지만 공기도 안 통하고 너무 덥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원래 물이랑 이런 걸 엄청 챙겨갔대요. 근데 1시간 반 만에 그걸 다 마신 거예요. 그래서 1시간 반 만에 그걸 다 마시고 남은 시간 동안은 그냥 정신력으로 버티면서 결국은 해협을 건넜다라는 또 뒷이야기가 있던데, 다리 힘을 활용을 해서 날 수 있는 어떤 그 1인 행글라이더를 만들었다는 것은 굉장히 또 흥미롭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페달을 활용해서. 맞아요. 페달을 활용을 해서. 열심히 나는 건 이 사람이 열심히 날았는데? 호박벌이 아니고. 이게 진짜 열심히 난 이 거지. 사람이 열심히 날았는데. 그러네요. 그죠? 이게 이제 타고난 어떤 그거를 극복을 하고 그치? 실제로 열심히 날았던. 원래 안 되는데 열심히 날아서 난 거잖아. 이게 진짜네. 그치? 이거지. 약간 호박벌이 아니고 이 사람이 열심히 날았다. 앞으로 호박벌 얘기하면은 이제 이 사람 이야기를 대신 해줍시다. 도보 해협을 건넜다. 예, 도버 해협을 건너서 예, 굉장히 또 의미 있는 어떤 기록을 세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의미 있다. 네. 근데 만약에 대머리라면 좀 나을까요? 그런데 대머리가, 우리 인간의 머리카락이 지금 장애물이 너무 많잖아요. 이렇게 많은 장애물들이 있는데 머리는 약간 조금 영향력이 적을 것 같아요. 나는 머리를 밀라, 다리를 밀라 하면은 다리를 밀 것 같아. 그게 더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거 머리 얼마나 되겠어요. 물론 조금 방해는 되겠지. 뭐 달라붙고 입에 들어가고 하겠지. 근데 머리를 날리는 것보다는 다리를 날리는 게 조금 낫겠다. 아니, 공기 저항을 생각했을 때 다리가 더 저항을 크게 받지 않을까? 다리는 근데 자르면 안 나잖아요. 그치, 맞지. 머리는 우리가 한 번 날려고 하면은 날 수는 있는데 다리는 자르면 나는 건 아니니까. 내가 만약에 도보 해협을 건너야 돼? 아니 그냥 날개를 달았어요. 근데 약간 애매하게 못 날아. 그럼 머리 밀어야 돼요. 밀 수 있어요? 일단 밀어보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날면 슬플 것 같긴 하다. 어차피 시간 지나면 나는 건데. 그치 뭐. 시간 지나면 나는 건데. 한번 그러면 밀어보긴 할 것 같아요. 희망을 걸어보긴 할 것 같아. 자, 그러면 이런 건 어때요? 굉장히 마른 사람이 있고 굉장히 근육질인 사람이 있어요. 둘 중에 누가 더 나는데 유리할까요? 저는 처음에는 그래도 가벼운 사람이 유리하지 않을까 했거든요. 그런데 가벼운 사람은 오래 못 날 것 같아. 체력적으로? 체력적으로. 일단 날갯짓을 해야 되니까 어느 정도 근육이 있는 사람이 조금 날 수 있겠다. 운동을 계속 해온 사람이. 그럼요. 근육도 필요하고 지구력도 필요하고 어쨌든 요령 있는 사람이, 조금 몸을 써본 사람이 오래 날겠다. 마른 사람은 확률적으로 몸을 써본 경험이 별로 없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제가 체력이 정말 없거든요. 그래서 2번 하면 죽겠는걸? 약간 이게. 뛰면 몇 킬로까지 뛸 수 있어요? 한 번에 뛰면? 안 뛰어봤는데요. 저는. 알겠습니다. 저는 뛰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제가 한번 뛰었을 때 1.5km 이상 안 쉬고 뛴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진짜? 1.5km 이상? 나 힘들어요. 저도. 근데 어떻게 키로 단위가 나오지? 저는 한 200m 정도 뛰면은 지쳐요. 근데 200m 뛰면 저도 힘들긴 해요. 근데 그러니까 이것도 딴 얘기인데 러닝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어떻게 보면은 뭐 제가 보기에는, 저는 러닝을 안 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되게 좀 목적이 없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축구를 해, 아니면 뭐 농구를 해. 이거는 공이라는 목적이 있잖아요. 아니면 공을 갖고 오는 저 사람을 막아야 된다라는 그 목적이 계속 리프레시가 되니까 제가 계속 뛸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동기부여가 되는데, 그냥 뛴다, 이거는 그냥 단순히 내가 몇 킬로 뛰고 얼만큼 빠르게 뛰고 이거 말고는 좀 새로운 동기가 없어서 조금 뛰기 어렵지 않을까. 약간 목적지까지 가겠다.
그거는 근데 굳이 안 뛰어도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걸어도 농구를 된다? 하잖아요.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지금 오고 있어. 아니면 저 사람을 내가 쫓아야 돼. 그러면은 천천히 가면 안 돼요. 저 사람보다 빨라야 돼요. 근데 내가 저기까지 가겠다. 그거는 꼭 내가 엄청 빠르게 안 뛰어도 어찌됐건 결국 가. 그래서 저는 러닝에 대한 흥미를 잘 못 붙이는 편입니다. 아, 걸어도 되는데 굳이 뛰어야 되냐.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러닝은 뭔가 그런 게 있대요. 기록을 깨는 그런 쾌감? 쾌감이 있대요. 저는 왜 그런 걸 못 느낄까요? 저도. 뭐 언젠간 재미를 붙이겠죠. 뭐 그렇습니다. 그러면 키가 작은 사람이 유리할까요? 큰 사람이 유리할까요? 팔이 긴 사람이 유리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날개라고 본다면 팔이 긴 사람? 근데 이제 키가 작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날개도 작겠지만 어찌됐건 공기저항을 덜 받을 거잖아요. 근데 큰 사람은 반대로 뭐 공기저항을 더 받겠지만 이제 팔 자체가 길기 때문에 약간 뭐 더 유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 약간 진짜 참새랑 알바트로스 느낌이긴 한데 키가 작으면 열심히 휘적휘적 해야겠고 키가 크면은 엄청 커다란 날개로 한 번에 세게 해야겠고 약간 이런 차이는 좀 있겠지만 그러네요. 이건 좀 어렵네요. 키가 작은 사람, 큰 사람? 근데 이게 진짜 신기하게 몸으로 하는 거는 다 똑같다. 그러니까 운동처럼 윙스팬이 길면 유리한 거네 그냥. 아무래도 그런가? 진짜. 왜냐면 그 농구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농구가 키 몸무게에도 쓰여 있는데 그 옆에 윙스팬을 항상 같이 써둬요. 그래서 이 사람이 팔이 얼마나 긴지 키에 비해서 이 윙스팬이 크면은 이제 팔이 긴 사람인 거고 반대로 윙스팬이 키랑 비슷하다 그러면은 팔이 좀 짧은 상태인 건데 이 윙스팬이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새랑 똑같네요. 네. 그 약간 농구를 잘하는 사람이 잘 날 확률이 높은가? 농구 선수로서의 최적의 체형인 사람이 비행으로서의 최적의 체형일 가능성이 높다? 농구 선수가 가슴 운동을 얼마나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네. 가슴 운동을 안 할지도. 아무래도 하체 운동을 더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야구 선수가 유리할까요, 그러면? 근데 야구 선수는 윙스팬이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 맞지. 네. 야구 보세요. 야구는 가끔씩만 봅니다. 야구 선수들 체형이 다양해요. 방금 너무 많은 사람이 스쳐 지나갔거든요. 저도 머릿속에 지금 많은 분들이 스쳐 지나가는데 뭐 옛날에 니퍼트처럼 굉장히 키도 크고 막 진짜 190 가까이 되고 팔도 긴 사람도 있지만 약간 이대호 선수 저 되게 좋아하는 선수인데 사실 객관적으로 말하면은 날개에 유리한 체형은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저는 왜 야구 선수라고 생각을 했냐면 어쨌든 공을 치거나 던지거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팔을 빠르고 강하게 휘두르는 동작이잖아요. 가슴 근육, 뭐 당기거나 미는 근육. 그래가지고 야구 선수의 어떤 운동량과 팔을 움직이는 행위를 봤을 때는 유리할 수도 있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네요. 체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체형으로. 근데 뭐 야구를 잘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날 수 있는 사람은 야구를 좀 잘할 수도 있다. 확률적으로. 그렇죠. 근데 농구 선수분들은 실제로 조금 날잖아요. 그러니까 탄성인 거지. 추력인 거지.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약간 날개뿐만 아니라 다리로 이제 추력을 생산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제 기억에 디에런 팍스라고 하는 선수가 그 버티컬 점프라고 하죠. 그 원래 들어가면 NBA 드래프트 되기 전에 그 신체 능력을 다 측정을 해봐요. 키, 몸무게, 윙스팬 그리고 얼마큼 뭐 높이 뛸 수 있는지 요거를 118cm인가를 뛰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게 약 나는 거 아니에요? 추력이 다리 자체 생산이 가능한 정도잖아. 그니까요. 이게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118이면은 사실 제 하체보다 높은 건데 그거를 뛸 수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놀라웠고, 그러니까 이런 운동 능력을 가진 사람은 좀 난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제 탄성도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니까. 네, 맞아요. 근데 어찌됐건 탄성은 허벅지 힘인 거고, 그렇죠. 뭐 나는 거는 팔 힘인 거고, 허벅지는 뛰어오를 때는 의미가 있지만 사실 날아갈 때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질 수 있으니까. 사실 근데 착지에서의 안정성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발목이나 이런 무릎이나 이런 관절의 안정성, 유연성도 중요하지 않을까. 근데 사실 새들한테 이 날개뿐만이 아니라 다리도 굉장히 좀 쓸모가 있는 거 알아요? 그렇죠. 네. 옛날에 어떤 연구가 있었냐면은 그 드론에다가 날개를 달잖아요, 보통. 근데 그 날개에다가 드론에 새같이 생긴 다리를 달아준 거예요. 귀엽잖아. 귀엽죠?
이 날개뿐만이 아니라 다리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처음에 이륙을 할 때 원래는 제자리로 뜨거나 아니면은 비행기처럼 앞으로 추력을 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모서리로 가요. 그래서 모서리에서 이거를 굽혔다가 팡 점프를 뛰어요. 해? 맞아요. 점프를 해요. 그러면은 얘가 처음부터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가져갈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좋은 게 뭐냐면은 이게 밑으로 균형을 떨어지면서 균형도 잡을 좋고요. 수가 있구나. 근데 이게 밑으로 떨어지면서 날게 되면은 여기 높이가 낮아졌다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다리가 있으면은 한 번에 위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아. 이게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겠다. 난 점프하는 게 너무 귀여운데 지금? 근데 실제로 영상 보시면 더 귀여워요. 어떡해. 제 쇼츠에 있거든요. 모서리를 가서 점프했대. 예, 이렇게 만드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영상 보면 되게 귀여운 게 진짜 새들이 다리로 점프도 하잖아요. 그냥 제자리에서 날개 안 쓰고. 그렇죠. 그것도 구현돼 있어요. 아 귀여워. 엄청 귀여워요. 예, 한번 보세요, 이거.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또 있고. 근데 이게 뭐가 좋냐면은 사실 항공모함 같은 데 가게 되면은 항공모함이 왜 그렇게 크냐? 얘가 날려면은 어느 정도 그 길이가 있어야 되니까. 활주로가 필요하잖아요. 그쵸. 이게 다 추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달리는 거니까. 어느 정도 빨라져야지 이 비행기가 안정적으로 날 수 있는 속도가 확보가 되니까. 근데 이런 논리를 쓰게 되면은 예를 들어 좀 웃기겠지만 항공기 해. 밑에다가 다리를 달아요. 그래서 요거를 점프를 시켜요. 그러면은 항공모함이 굳이 이렇게 클 필요는 없겠죠. 그렇지. 작아져도 되는 거지. 맞아요. 그런 또 응용 방향이 또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너무 귀엽다. 네, 귀엽습니다. 자, 어쨌든 사람은 다리가 있기 때문에 점프를 잘하는 사람이 뭐 추진력을 얻어서 날기에도 굉장히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어쩌다가 이렇게. 네. 자,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사람의 몸으로는 현실적으로는 날개가 생기더라도 날 수가 없다. 그렇죠. 효율적이지 않다. 사람의 몸으로는 뭐 어떻게 개조를 하든 날개를 만들든 그렇게 효과적으로 날 수가 없다. 8m 정도의 길이를 갖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있더라도 가슴 근육이 그걸 버텨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린 것 같고요. 그럼 반대로 날개가 없이 우리가 뭔가를 붙여서 날 수가 있잖아요. 아니면 뭔가 아이언맨처럼 수트를 입는다든지. 그렇죠. 보조 장치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죠. 맞아요. 이거는 가능할까요? 이거는 우리 말고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한번 시도를 했잖아요. 이제 많이 하고 있죠, 사실은. 그렇죠. 일단 저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는 그 하늘다람쥐처럼 나는 윙슈트라고 윙수트. 하죠. 네. 그런 걸 입고 이제 점프해가지고. 근데 그거는 저는 난다고 할 수 있나? 근데 그게 그거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그죠. 부상률이 적은 운동. 그렇죠. 사망하니까. 사망하니까. 근데 진짜 멋있긴 하더라고요. 낭만이지. 낭만 있고. 근데 그런 익스트림 스포츠들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윙슈트는 어떻게 보면 그냥 활강 정도지. 그러니까 우리가 날다람쥐라고는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로 난다고 이야기를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활강을 하는 거죠. 날다람쥐는. 그래서 윙슈트는 위험할 뿐더러 높은 곳에 가지 않으면 우리가 날 수는 없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겠네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날다와는 조금 거리가 멀다. 제자리에서 뜰 수도 없고 음. 높이 가야지만 날 수가 있고. 그렇죠. 네. 그러면은 또 다른 이야기는 뭐 제트팩 정도가 생각이 나는데 우리 제트팩이 하면은 또 떠오르는 거는 팔콘. 마블 코믹스에 나오는 우리 팔콘이 또 있겠어요. 맞아요. 날개도 있고 제트팩도 있죠. 둘 다 있잖아요. 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고장이 나도 얘는 못 날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둘 다 써야 되니까. 어찌됐건 맞아요. 근데 제트팩을 활용을 하는 거는 뭐 가능할까요? 그거는 충분히 가능한 충분한 추력이면 가능하다. 그런데 이제 그게 팔콘 같은 경우는 맨몸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 위험하다. 저게 약간 가장 기본적으로는 화상의 위험이 있고 불이 나오니까 밑에서. 그렇죠. 연료를 메고 간다는 점에서 연료와 불이 나오는 그걸 맨몸에 메고 간다는 점에서 그리고 착지할 때도 그냥 평 떨어지잖아요. 그 사람의 맨다리로 버틸 수가 있나. 물론 어느 정도 강화는 되어 있겠지만 그리고 가장 어려운 거는 하늘을 날고 있을 거잖아요. 그 정도 고도에서 그 정도 빠르기로 맨몸으로 숨은 쉴 수 있나? 이런 걱정이 좀 있습니다. 숨은 쉴 수 있나? 네, 저 온도는 괜찮나? 약간 이런. 사람이 그 고도에서 그 빠르기를 견딜 수 있을까? 옛날에 캐리비안 베이에서 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트팩 같은 거를 만들어가지고 난 적이 있었어요. 뭔지 알아요? 물 밑으로 써가지고.
그거 보면서 와 진짜 신기하다. 저거 불로만 바꾸면 제트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은 있거든요. 그리고 스포츠도 수상 레저도 있잖아요. 맞아요. 물 쏴가지고 하는 거. 균형 잡기도 힘들고 어느 정도 훈련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래 날지도 못하고. 그럼요. 오래 날려면은 연료가 많아야 되는데 그럼 또 그러면은 무거워지니까. 맞아요. 효율이 안 좋아지니까. 맞아. 그 스타크래프트 해보셨죠? 네. 네. 뭔 얘기할지 알아요? 아니요, 모르겠어요. 사신 알아요? 사신? 네. 그 사신이 원래 스타크래프트 설정이 범죄자들을 군인으로 많이 쓰거든요. 목숨이 갈려나가도 상관없는 친구들을. 근데 사신은 그 중에서도 진짜 악질 범죄자들만 갖다가 써요. 이거 안 했는지인데? 아니, 몰라요. 아 그래요? 악질 범죄자들만 갖다가 써요. 근데 사신은 조건이 얘가 2년을 견디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석방해줘요. 왜냐면 2년을 버틸 수가 없어요. 그 안에 죽으니까. 그 안에 죽으니까.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은데. 네. 네. 그렇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왜 이 얘기를? 그런 사람들을 일단 훈련용으로 써? 그러니까 제트팩이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지. 그치, 맞아. 위험하지. 맞아요. 저거는. 그리고 너무 이제 날개도 그렇고 제트팩도 그렇고 둘 중 하나만 고장나면 둘 다 쓸모가 없어지잖아요? 맞아요. 그런 점에서 좀 위험하다. 제트팩은 계속해서 이제 연료를 내는 원리인 거고 날개는 올라간 다음에 그 공기를 계속해서 타는 그런 원리인 건데 이제 지금 팔콘은 둘 다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 그쵸. 근데 제트팩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게 이거를 동력을 끊는 순간 공기를 타고 내려오는 게 아니라 그냥 추락을 해버리기 때문에 맞아요.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약간 현실적으로는 이제 그 최초의 비행 행글라이더 같은 글라이더 이런 게 그나마 그냥 얘도 활강이라고는 볼 수 있겠지만 그래서 뭐 기류를 타고 올라가는 최초의 비행기라고 하면은 라이트 형제 비행기 그런 보조 기구 기계를 이용하는 점 아니 가장 제가 현실적이다. 조사를 하다가 알게 된 건데 진짜 놀라운 사실인데 놀라운 거 라이트 형제가 생각보다 최근이더라고요. 그쵸. 저도 사실 되게 고대의 어떤 머나먼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우리가 옛날 사람이구나라는 사실을. 아니 엄청 옛날 사람이 아니에요. 요게 1903년에 나왔나? 뭐 아무튼 그럴걸요? 1903년에 첫 비행을 했거든요. 근데 나비의 스톡스 방정식이 1850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비의 스톡스가 나오고 50년 있다가 라이트 형제가 나온 거예요. 얼마 한참 안 뒤에 남은 나온 거예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근데 기술이 진짜 발전이 빠르다. 그니까요. 이 라이트 형제가 제 기억에 그 둘 중에 한 명이 일찍 죽고 한 명이 좀 아마 오빌라이트가 좀 늦게 살았나? 그러니까 오래 살았나 그랬던 것 같은데 오빌라이트가 죽을 때 이미 스텔스 전투기가 나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아. 아니 최초의 비행에서 어떻게 그 사람이 죽기 전까지 스텔스가 나올 수가 있는지. 네. 와 기술이 발전이 진짜 빠르다. 진짜 빠른 어떤 그 새삼 진짜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트렌드를 쫓아가려면 구독을 해야겠죠? 아유 감사합니다. 네, 틈새 홍보. 예 어찌됐건 뭐 이런 시도들이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뭔가를 달면은 날 수는 있을 것이다. 인간을 개조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을 것이고 대신 뭔가를 붙여서 나는 것은 그래도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최종 정리를 하자면 개조 어렵다. 개조 어렵고 이제 뭐 흉곽 가슴뼈라든지 아니면은 가슴 근육 그다음에 날개나 근육을 걸칠 수 있는 견갑이라든지 이런 뼈대와 근육 구조부터 우리는 재설계를 해야 되고 날개를 설치를 하려면 그래서 이 정도 개조가 되면은 사실상 사람이 아니에요. 뭐 사람의 몸에 날개를 단다라고 볼 수 없고 날개에 그냥 사람을 단다라고 봐야 돼요. 사람보다 날개가 훨씬 크니까. 그렇죠. 맞아. 그냥 날개에 사람을 붙인다. 양쪽에 문짝을 하나씩 달고 나는 거잖아요. 그냥. 약간 그런 느낌이지. 그렇죠. 그런 느낌이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건 조금 어렵다. 그래서 그냥 생체 개조는 어려우니까 우리 다양한 신기술을 이용하도록 하자. 라는 것이 오늘의 뭐 우리는 결론이었습니다. 비행기라는 게 있으니까 그렇죠. 굳이 우리가 뭘 달고 위험을 감수하고까지 날개를 달거나 제트팩을 달 필요까지는 없는 건데 그 만약에 누가 와서 날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하면 날개 달 거예요? 근데 약간 원숭이 손 알아요? 알죠. 그러니까 날 수 있게 해준다가 그 나의 원래 형체와 정신과 어떤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상태로 날게 해준다. 예를 들면 닥터 스트레인지나 아니 그런 심오한 이야기는 아니고 그냥 이제 날개뼈라는 게 있으니까
날개뼈 얘기를. 네. 날개뼈가 또 이름이 날개뼈니까 여기다가 날개를 다는 것도 굉장히 좀 자연스러울 수 있지 않을까. 그치. 날개뼈 뭔가 날개 달라고 있는 뼈 같잖아요. 맞아요. 이름도 그렇고. 그쵸. 꼬리뼈는 꼬리 달라고 있는 이름 같고. 그렇지. 맞지. 그런 것 같고. 근데 사실 우리 날개뼈는 날개를 달라고 있는 뼈가 아닙니다. 뭐죠 그럼? 날개뼈는 날개 모양이어서 날개뼈고요. 그런데 우리 날개뼈를 움직여 보시면 아시겠지만 새들의 날개는 그 위아래로 파닥파닥 하잖아요. 맞아요. 우리 날개뼈는 회전합니다. 그래서 날개뼈를 돌려보시면은 우리가 이렇게 앞뒤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일반적으로 날개의 움직임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것보다는 이렇게 움직여요. 와이퍼처럼. 그럼요. 와이퍼처럼. 그래서 여기 날개뼈에다가 날개를 단다? 날갯짓의 의미가 없다. 약간 평형하듯이 그럼요. 날개가 움직이겠네요. 그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런 움직임의 날개로 뭐 추력과 어떤 양력을 생성한다? 쉽지 않다. 그래서 날개뼈가 아니라 다른 곳에 다는 게 좋겠다. 아니면은 차라리 날개뼈를 엄청 크게 만들어. 이건 또 사람의 흉골과 닭도 닭 날개뼈 있잖아요. 이걸 닭 날개뼈라고 해도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걔는 사람 날개뼈보다 엄청 크거든요. 걔는 가슴 갈비뼈도 엄청 크고 달려있는 어깨뼈라든지 잠깐만. 닭의 날개뼈라는 게 닭의 날개에 있는 뼈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인간의 날개뼈에 해당하는 위치에 있는 뼈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날개뼈에 해당하는 위치에 있는 뼈요. 그러니까 닭 갈비뼈도 엄청 몸통에 비해서 커다랗잖아요. 그렇게 이제 날기 위한 근육이라든지 이런 걸 거는 근육이 턱 이렇게 얹혀져 있는 붙어있는 뼈들이 다 엄청 큽니다. 차라리 그렇게 엄청 크게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뭔가 붙이던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날개뼈는 날라고 있는 뼈는 아니고 그냥 날개 모양이어서 날개뼈다. 그러면 닭이 가지고 있는 그 뼈는 실제로 나는 데 도움이 돼요? 그 뼈는 날기 위해서 쓰인다? 넓게 보면 날개 나는데 도움이 되죠. 왜냐면은 그 근육이랑 애들이 붙어 있는 거니까, 걸려 있는 거니까. 근데 직접적인 도움은 아니다. 그냥 뭐 그런 날기 위해 필요한 근육이라든지 어떤 팔, 구조, 뼈 등등등을 걸쳐놓거나 걸어놓는데 도움이 된다. 사실 직접적인 도움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근데 뭐 그냥 간접적으로는 도움이 될 것이다 정도로 정리를 좀 해주실 것 같아요. 사실 약간 닭의 갈비뼈가 그렇게 큰 게 닭의 비행에 도움이 되나요? 약간 이런 정도의 질문이어가지고 그 정도로 도움이 된다. 어쨌든 구조 자체가. 새들은 기본적으로 나는데 특화되는 방향으로 이동을 한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느낌인 거예요. 새의 뼈가 비어있는 게 나는데 도움이 되나요? 정도의 그런 도움이 된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뭐 아무리 우리가 돌연변이가 생기더라도 날 수가 없다로 결론적으로 좀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것 같고 네, 그러면은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아니지, 노력은 하면 할 수 있겠다. 그치, 우리 아까 해협을 건넜잖아요. 그렇지. 노력을 하면 되겠지만 우리의 어떤 신체적인 게 바뀌지 않으면 노력해도 안 될 것이고 장비를 갖다가 붙이면은 뭐 어느 정도 가능은 할 수 있겠다 정도로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비관적으로 끝내면 너무 슬프니까. 근데 현실이니까. 현실이라도 뭐 라이트 형제가 최초의 글라이드를 만들고 그 라이트 형제가 죽기 전까지 스텔스 비행기가 나온 것처럼 뭐 어떻게 뭐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죽기 전에 어떤 인간에게 장착할 수 있는 날개형 기구라든지 이런 기술이 나올 수도 있다. 라고 합니다. 약간 그렇다라고 마무리를 하는 게 조금 더 훈훈하고 좋지 않은가. 너무 무책임해요? 아니 근데 쓸 거예요? 저요? 네. 나는 사실 아까 활강하는 거 윙슈트 사실 한 번쯤은 해보고 싶었거든요. 난 그게 약간 인간의 낭만이라고 생각해. 번지점프 하는 것처럼. 혹시 스카이다이빙 해봤어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근데 윙슈트를 하고 싶다고? 저는 스카이다이빙 해봤거든요. 어때? 어때요? 너무 재밌어요. 진짜? 그럼 당신이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 윙슈트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맞아. 아니 스카이다이빙은 기본적으로 안전하니까 뒤에 붙어있어 교관님이. 그래서 내가 이거를 막 못해도 안 죽을 거라는 자신이 있거든. 그리고 스카이다이빙 해보면 어떠냐면은 그 경비행기가 날아요. 거기서 한 명씩 뛰어내린단 말이야. 근데 이게 번지점프는 내가 뛰어내려야 돼. 근데 스카이다이빙은 뒤에 교관이 붙어있잖아. 그러니까 교관이 뛰어내려 그냥. 나는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 근데 그냥 뛰어내리는 거야. 나는 그냥 정신 차려보니까 내가 그 자유낙하를 경험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내가 느꼈던 거는 와 자유낙하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거를 실제로 그때 느꼈고 이게 어느 정도 떨어지다 보면은 공기저항이랑 평형이 내려오더라고. 뭔가 정지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게 점점 그러니까 정지가 아니라 내려올 때는 점점 가속 운동을 하는 게 느껴져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등속 운동을 하고 있어? 운동이라는 게 느껴지니까 와 이거 진짜 신기하다라는 거를 그때 느꼈던 적이 있어요. 그럼 낙하산은 언제 펴야 돼요? 등속 운동 할 때 펴야 돼요? 그거는 교관님이 알아서 펴줘요. 근데 난 그런 점이 좋은 건 왜냐면 내가 나의 의지로 언제 펴야 되지? 이거보다는 전문가가 있으니까 믿고 맡길 수 있겠다. 그래서 스카이다이빙은 뭔가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물론 100% 안전하지 않겠지만 근데 이 윙슈트는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낭만적이다.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위험하지만 어쨌든 책임이 크다. 아 위험한데 해보고 싶다. 그렇죠. 내가 언젠가 통달하게 된다면 지금은 뭔가 내가 나의 팔과 다리의 움직임이 나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아직은 도전을 못하겠지만 언젠가 내가 통달하게 된다면 한 번쯤은 해보고 싶다. 죽겠지? 아 그러면은 뭐 윙슈트는 너무 위험하고 1인용 그 장비가 나왔어요. 비행 장비가 쓸 거예요? 자동차 대신에? 아 자동차 대신에? 이동용이니까. 자동차 대신이면 쓸 것 같아. 근데 전 제트팩이면 안 쓸 것 같고요. 아니 근데 운전도 못 하잖아요. 아 맞아. 나 운전 못 하는구나. 난 드론 정도면 쓸 것 같은데 제트팩이면 안 쓸 것 같아. 드론이라고 하면은 드론을 타고 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사람을 탈 수 있는 그런 드론이면 쓸 것 같은데 제트팩이면 안 쓸 것 같아요. 제트팩은 뭔가 왜요? 그러니까 몸에 직접적으로 그 연료가 부착되어 있다는 점이 조금 무섭다고 해야 되나? 아 그러면 근데 자동차도 똑같지 않아요 그건? 그치 자동차가 똑같긴 하지. 연료를 싣고 댕기잖아요. 그것도 터지면 그냥 다 불타는 재료들인데. 아 드론도 똑같아요 생각해보면은. 그러네. 그 날개가 좀 무섭기도 하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그런 신기술 나는 근데 일관적인 기준이 하나 있다면 내가 조종만 안 하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운전을 안 하는 거예요? 나는 택시는 타겠지만 내가 운전을 못 하겠다. 본인을 못 믿는구나 그냥. 그럼 제트팩 같은 것도 내가 1인으로 내가 조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 몸에 거는 거면은. 그럼 드론은 누가 조종해 주는 거예요? 약간 드론 택시 이런 거 나오면 타겠다. 아 드론 택시. 아니면 드론을 누가 원격으로 조정해주면 타겠다. 그걸 누가 조종을 해줘? 그러니까 누군가가 고도로 발달된 사회에서 알겠습니다. 누군가가. 왜요? 본인을 믿어요? 저도 운전도 하니까요. 그 좀 다르지 않나? 왜냐면 2차원 도로를 다니는 거랑 3차원 공간을 다니는 거랑 그러니까 내 말이 2차원 도로도 못 다니는 사람이 무슨 윙슈트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지금 당장 하겠다는 말 안 했잖아요. 아 알겠습니다. 네. 근데 나는 뭔가를 입고 난다. 입고 나는 거랑 드론에 타는 거랑은 조금 기분이 다르다. 그치 맞지? 맞아. 입고 나는 거는 그냥 레저용으로는 해볼 것 같은데 일상에 쓰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치 너무 위험하기도 하고. 나는 내가 조정만 안 하면 입을 것 같아요. 내가 조정만 안 하면 괜찮아. 안전하기만 하면 된다. 본인이 제어를 하는 건 안전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쵸. 나라는 변수가 너무 커. 저의 공간 지각 능력이 진짜 엄청 별로죠. 예. 맞아요. 네. 어이가 없는. 그렇답니다. 네. 아무튼 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뭐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 기술이 발전하면은 인간이 혼자서도 날 수 있는 기술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개굴님은 본인이 제어한다면 절대 쓰지 않겠다 라는 식의 결론을 내면서 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저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굳이 내가 해야 될까라는 마음을. 맞아요.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럼요. 네. 본인도 똑똑하세요. 저요? 공간 운전을 못하는데 이게 맞나? 네, 운전을 못하는 건 치명적이긴 해요. 진짜 치명적이긴 해. 네. 진짜 쉽지 않네요. 아무튼 그렇게 이야기를 마치면서 오늘 왜 그렇게 보시죠? 아니 마무리가 운전을 못하는 게 치명적이다로 끝나도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학 읽어주는 팟캐스트 과일캐스트 1화 어떻게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오늘은 여기서 물러가고 다음에 2화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